안녕하세요. 사주 마녀입니다. 음, 오랜만에 왔습니다. 조금 바쁘기도 했고 하는 일 때문에 그 일이 뭐 잘 안 된 건 아닌데 그 일을 하는 과정 중에 작고 세밀한 것들, 잔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잘 안 돼서 그런 것들로 신경 쓴다고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할 시간이 이제 좀 부족했어요. 음, 오늘 이제 명절 다음 날인데 다들 만난 거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음, 명절 지나고 나니까 좀 되게 할 일 없는, 정말 조용한, 고요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2운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우리가 사주를 볼 적에 십성이라는 거를 많이 보죠. 우리가 만세력을 보면, 십성을 보잖아요. 뭐 변제니, 겁제니, 비견이니 막 이런 것들을 보죠.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 편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든 거예요. 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재성이잖아요. 그러면 이 재성이 어떻게 와 있는가를 보는 거죠. 12운성에서 이 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보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은 12운성의 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절. 절이라고 하는 거는 끊어져 나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단절됐다, 끊어졌다 이런 의미가 있죠. 음, 단절됐다, 끊어졌다라는 거는 그 전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끊어내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끊어내? 뭔가 끊어낼 게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끊어낸다라는 거예요. 끊어냈으면 그걸로 끝인가? 그건 아니죠. 끊어냈으니까 그 공간이 비워졌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로 주워 담을 수 있다.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뭐 기존의 것을 동일하게 채울 수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채울 수도 있겠죠. 절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절이라고 하는 거는 끊어져 나간다. 단절된다, 끊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운성에는 절이라는 게 있고 절이라는 게 있고 태, 양, 생은 장생입니다. 욕은 목욕이고요. 대는 관대예요. 록은 걸록이죠. 왕은 제왕이고 쇠지, 병, 사, 묘 이렇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서부터 태어나서 그 과정을 모두 밟고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모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사죠. 말하자면 인간사. 인간의 어떤 삶을 나타낸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는 이런 과정들을 사실은 다 겪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모두에게 공평하다. 시간의 문제지 늦게 오냐 빨리 오냐의 문제지 모두가 다 한 번은 다 겪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절이라고 하는 거는 요겁니다. 요거. 우선 12운성 간단하게 보시면 절, 끊어져 나갔다. 그래서 새로운 걸 담아야 돼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태라고 하는 거는 잉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엄마 뱃속 자궁에 안착을 하는 그 잉태의 과정입니다. 잉태를 하고 나면 모체로부터 무한 공급의 어떤 양분을 받죠. 그때 양이라고 해요. 이제 굉장히 많은 공급, 양분을 내가 받는 거예요. 양. 생이라고 하면 이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은 쉽죠. 쉽고 때로는 이제 부끄러운 짓도 하고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해 갑니다. 그러면서 대라고 하는 관대지에 오르게 되는데 요거는 예전으로 따지면 이제 모든 거를 다 이제 뭐 학교를 졸업하고 출세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하는 거예요. 취직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능력이 이제 왕창 드러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관대는 그때 어떤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다. 여전히 트레이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말하면 입사를 했어. 그럼 그 회사에 적응하기 위한 뭐 3개월의 어떤 시간이 있다. 3개월에
내가 트레이닝을 하고 거기서 나의 적성이 맞는지 혹은 안 맞는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게 과정을 거치고 나면 드디어 이제 걸록이 오릅니다. 걸록이라 하면 이런 관대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말하자면 트레이닝을 거쳤기 때문에 내가 좀 프로다워지는 거예요. 일 처리를 할 때도 프로답게 처리를 할 수 있겠죠. 프로답게 처리를 했으니까 내가 왕지에 오른 겁니다. 제왕이 된 거예요. 아무래도 프로답게 처리를 했으니까 결과라든가 어떤 목표 지향 그런 거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했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원하는 거를 내가 성취를 해냈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제왕지에 오르고 나면 그 산 꼭대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제왕지예요. 제왕지에 올랐다는 거는 더 이상 오를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쇠지 다시 내려옵니다. 이 내려오는 과정 중에 이제 쇠지가 이제 오는데 쇠라고 하는 거는 쇠퇴의 의미가 있어요. 이제 쇠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나약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은 거예요. 이 왕지에서. 내가 이제 장성하게, 왕하게 이제 행동을 하고 얻은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살짝 좀 내려놓고 약간, 이제 뒷짐을 지고 이제 서 있는 거죠. 그때가 쇠지입니다. 그래서 쇠지는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리기보다는, 그거를 관철하는, 뒤에서 이제 관망하는 그런 기운이 강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내가 개입은 안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절.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절이라고 하는 거는 십신으로 봤을 적에 편재의 성향과 좀 흡사합니다. 일간이 극하죠. 이 편재 재성이니까 일간이 극을 합니다. 그죠? 극을 하는 오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제라고 하면 내가 극을 한 만큼 내가 뭔가를 받아내는 건데 이 편재는 내가 작게 극해도 큰 게 올 수 있고 내가 크게 극해도 작은 걸 얻을 수 있고 또는 얻기만 하는 건 아니고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정제는 내가 딱 생각한 그만큼만 잃는 거죠. 의도하에, 계산하에 철저하죠, 오히려. 그래서 내가 극하는 일간인 내가 극하는 오행이다. 그 편재라고 하는 거는 길흉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어떨 때는 잘 됐다가 어떨 때는 복상 망했다가 이 길과 흉이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파괴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충동적인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이렇게 계산을 한다거나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런 목표 설정을 제대로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충동에 의해서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리스크가 크죠. 충동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어떤 리스크가 큰 반면에 또 대박 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제가 조금은 좀 불안합니다. 불안해. 좀 말하자면 불안하죠. 사실 나 자신은 이 편제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성을 느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충동적이고 되게 이제 자기가 이제 재미서 하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즐거운 거야. 저거 괜찮겠네. 저거 좋은데. 이러면서 내가 이 순간에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계획이 없고 어떤 과정을 무시한다거나, 이제 수립을 안 하죠. 그래서 좀 불안하다. 알고 보면 불안한 기질이 상당히 있습니다. 충동적인 기질이 강하다 보니까 앞뒤를 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연애할 때는 상당히 좋을 수 있어요. 지금 막 너무 좋으니까 훅 달려 들어와서 뭐 선물 공세니 뭐 막 할 수 있겠죠. 편제가 또 쓸 때는 과감하게 투척하듯이 돈을 쓰잖아요. 그죠? 연애할 때는 이 편제 성향이 재밌기도 하고 훅 가기도 해요. 근데 변질이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 그 계획이라든가 아까도 말했듯이 계획 수립, 목표 설정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재단을 하고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충동적으로 이제 행했기 때문에 변질이 쉽다. 감정이라는 게 상황이 늘 바뀌니까 바뀌는 상황마다 감정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상황이 좀 안 좋아. 그러면은, 아, 나 이거 안 할래. 할 수 있고, 상황이 너무 좋아. 그럼 나 그럼 해볼래. 이렇게 변질이 가능하다. 그래서, 배신을 잘 당하기도 하고, 때론 내가 배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하는 것보다는 좀 당하는 쪽이 조금 더 커요. 편제는 감정을 좀 쏟아내거든요. 뭐 계획을 했다던가 수립했다던가 뭐 계산을 해봤다던가 이런 거하고는 조금 멀고 감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배신감, 돌아오는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우선 편제의 개념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 절이라고 하는 게 십성의 편제와 흡사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 편제의 개념을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제라고 하는 거는 봉사정신이 있어요. 봉사정신. 이게 이제 남이 좀 안 됐다, 측은하다, 그러면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동정심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상당히 이제 인간의 덕목 중에 측은지심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덕목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봉사정신이 있다. 남을 위한, 남을 위해서, 남이 즐거우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위한 나의 노력과 내 재물을 씁니다. 내가 즐겁고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질이 또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 노력과 재물이 내가 이제 뭐 배신을 당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어, 남을 위한 이 나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재물을 쓰는 거는 충동에 가까운 것이고 주변에서 그렇단다 저렇단다 얘기하면 거기에 휩쓸리는 귀가 얇은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움직여서 마음이 동요가 돼서 행했던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는 게 만약 배신이다 그러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자기 파괴력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힘들다 이거죠. 좀 논다, 즐긴다. 그리고 이제 나를 관리하는 힘이 있습니다. 놀고 즐기고 나를 절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힘도 좀 있어요. 여기서 관리라고 하는 거는 외모 가꾸기, 어, 외모 가꾸기라든가 아니면 즐겁고 재미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 그것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편재 성향의 사람은 이 편재의 개념은 끼가 있고 또 멋을 부릴 줄 알고 바람기도 다분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오늘 이 친구가 진짜 마음에 들어. 그럼 내가 뭔가를 대시를 하거나 푸시를 하겠죠. 이렇게 즐겁게 놀고 있어. 근데 새로운 즐거운 거라든가 더 좋은 게 있으면 과감하게 이거는 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기로도 볼 수 있죠. 자주 바뀌니까. 이게 뭐 사회적으로 나의 어떤 내가 갖고 싶었던 물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쟤니까 여자가 되기도 하겠죠. 그러면은 잘 바꾼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놀고 즐기고 하는 것들이 이제 좋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잘 휩쓸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있다. 끼도 있고 멋도 부릴 줄 알고 바람기도 있고 즐거움을 찾아 이제 나도 같이 휩쓸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나의 인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의외로 회식 자리에 분위기 메이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편제는 외모를 따지죠. 상대도 이뻐야 되고 잘나야 되지만 나도 이쁘고 잘나야 돼. 그래서 나를 좀 잘 관리하죠. 나의 외모, 나의 외모를 가꾸는 것에 조금 과감하게 투자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편제 성향이. 그리고 상대를 잘 유혹하기도 하고 또 상대로부터 내가 잘 유혹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신도 잘 당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남들이 타인들이 얘기하는 거를 그런가 하고 이렇게 믿죠. 어떻게 보면은 또 순수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맞춰서 내 기분대로 이제 행동을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좀 순수하지 못했다, 의도적이다 하면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계산을 먼저 때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순수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 말을 이제 절대적으로 믿거나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순수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물론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이 편재의 성향은 굉장히 자유분방해요. 그러니까 이 위의 모든 것들이 내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유분방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안 좋게 나아가서는 너무 이제 너무 개방적이다. 약간 절제력이 부족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재미를 추구하고 즐거운 거,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을 이제 좀 정말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우리는 보진 않죠.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뭐 주말에 불금을 보내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재물에 대한 집착이 의외로 없어요. 이게 편제인데도 불구하고 재물에 대한 이제 욕심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정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하죠. 내가 50을 투자해서 60을 얻는다면 해볼만 하다. 이렇게 계산을 먼저 때리고 시작을 하는데 이 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즐거우면 50 아니라 100도 쓸 수 있겠죠. 그 100을 써서 잘 되면 대박인 거고 안 돼도 그렇게 그 100을 잃은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정 소모한 것에 대한 배신감은 좀 들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허세라든가 허풍스러워 보이기도 해요. 이 사람, 이 편제 자체가 허세가 있다거나 허풍을 의도적으로 발산하는 그런 성격이라기보다는 의도를 갖고 하기보다는 그 재물에 대한 집착이 크게 없어서 그냥 100이든 50이든 내 기분이 좋으면은 100도 쓰고 200도 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적에는 마치 허세가 있고 허풍을 잘 떤다. 아니 100을 투자를 했으면 최소한 120, 110은 돼야 되는데 그 100을 잃고도 저렇게 기분 좋아하다니. 그러니까 허풍 떤다라고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성을 볼 적에 무조건 안 좋다. 또는 무조건 좋다. 뭐 정제라서 반듯해서 좋다. 편제라서 불분명해서 불안정해서 안 좋다. 이렇게 바라볼 건 아니죠. 상황이나 때에 따라서 이 불안정한 편제가 먹혀들 때도 있고 또 역시 상황이나 뭐 따라서 정제가 먹혀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내 사주를 본다 그러면은 사주 8글자를 다 봐야 되겠죠. 8글자만 보는 건 또 아니에요. 대운도 있고 세운도 있고 짧게는 월운, 일운 있습니다. 그죠? 그 편제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다음 장 볼게요. 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절이라고 하는 거는 기흉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이제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을 수 있고 나쁠 때는 굉장히 나쁠 수 있어요. 이게 마치 편제하고 약간 비슷한 경향이 있죠. 여기서 그 기흉이 좀 극심하다. 그래서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나쁠 때는 이제 정말 사람을 저 밑바닥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 자기 파괴력이 있어요. 굉장히 배신을 잘 받기도 하고 잘 주기도 합니다. 절이기 때문에 사람을 관계하다가도 관계를 맺고 있다가도 그런 감정에 의해서 혹은 어떤 이유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것을 그냥 끊어져 그래 너 다시는 안 본다 손절 이러면서 끊어버리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이 절지를 가지신 분들이 절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냥 그래 그것은 너의 단점이긴 하지만 너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뭐 단점을 그냥 인정하고 장점으로 너를 알아가겠다. 이런 어떤 옆에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충동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편제하고 기질이 좀 비슷하죠. 굉장히 충동적이다. 그러니까 무슨 인간관계를 맺어서 장단점을 파악하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내막, 상황을 자세히 알아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순간에 내가 화가 났어. 그 순간에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충동적으로 손절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직장조차도 여기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이제 참고 견디자 이것보다는 도저히 안 되겠다. 사표 투척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동적이다.
충동에 의해서 행동한 것들이 이제 오는 거니까 스스로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 절을 가진 사람이. 예. 이게 절을 가진 사람이 이제 그런 절지 환경, 충동적인 기질, 뭐 파괴력, 기륭의 극심 이런 것들의 이제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 또 이제 좀 중년 이후에 가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감안하는 능력도 좀 생기겠죠. 그리고 이 절이라고 하는 거는 무형,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굉장히 큰 가치를 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동적으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절이 그래서 갑자기 내가 뭔가를 부하게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충동에 의해서 그만하겠다 이러면서 진짜 먼지 하나 없이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그런 무형의 상황도 연출할 수 있다. 분명히 뭔가를 시작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힘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크게 시작을 했는데 크게 말아먹고 없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절은 결단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뭔가를 결정을 내야 되는 직업군에 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먹혀 들어갈 수 있겠죠. 자기의 이 절지 환경을 잘 활용을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직업을 이렇게 보면 결단만 해야 되는 상황에 오는 건 아니거든요. 결단까지 오기에는 시작과 과정과 그 결단의 끝이 이렇게 조화롭게 와야지 결단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거지. 무조건 결단만 한다. 물론 이렇게 찾아보면 문서로 인해서 뭐 패스냐 페일이냐 이런 걸 결정할 때 뭐 도장을 찍는 행위라든가 이런 거는 좋을 수 있겠다. 그죠? 그리고 이 절은 새롭게 도약을 하는 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제 산이 있으면 이 제일 꼭대기가 제왕이다 그랬어요. 이 제왕 밑으로 가면 이제 쇠지가 옵니다. 쇠퇴를 했다라는 거는 그동안에 내가 이 과정들을 모두 겪었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서지 않겠다. 한 발 물러서서 뒤에서 내가 그걸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조언 정도는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쇠퇴를 했기 때문에 이게 끝이다라기보다는 새로운 도약,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산을 올라갔다가 더 이상 오를 데가 없으면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길을 타고. 그럼 내려왔으면 이 사람이 두 번 다시는 산을 안 가나?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등산이 너무 힘들었어. 어쨌거나 꾸역꾸역 꼭대기까지 가서 야호 이제 한번 외쳤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해냈다라는 어떤 성취감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성취감을 잊을 수가 없죠. 진짜 쉽게 이런 등산 하나만 보고 이제 얘기를 해도 그래서 다시 언젠가 또 이 도약을 꿈꾸죠. 우리 뭐 등산 한 번 가고 만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도약하는 기운도 상당히 세다. 그리고 전환을 잘합니다. 말하자면 끊어내고 다른 걸로 빨리 체인지하는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실행을 하면 실행하기 이전에 시작이 있었고 과정이 있었어요. 그것들에 대한 미련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결과를 끝까지 가보자 하면서 미련스럽게 매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관계, 과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그런 경험이 밑바탕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그거에만 몰빵을 했는데 이렇게 끝날 순 없다 하면서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고시 공부하느라고 진짜 몇 년 동안을 고시원에서 보내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한 뭐 1, 2년 해보고 아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하고 아 바꿔야 되겠다. 기존에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고스란히 그냥 진짜 무형으로 만들어 버리고 다른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쁘게 얘기하면 쉽게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바꿀 수 있다. 이거는 내 의지에 의해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이제 자주 바뀌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파괴력이 있다. 전환을 하고 결단을 내리고 하는 것은 파괴력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 나의 어떤 파괴력이 있어야지만이 끊어낼 때 끊어내고 잡을 때 잡고 하는 그런 힘이 있다고 봅니다.
전환이라든가 도약도 이런 파괴력이라는 어떤 에너지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절이라고 하는 거는 독립이라든가 자립이 사실은 좀 불리해요. 왜냐면 이제 끊어져 나간다 하는데 이게 이제 독립, 자립, 단절 이런 의미하고 이제 좀 이렇게 비슷하게 아우를 수 있잖아요. 끊어져 나갔으니까 집으로부터 내가 분리돼서 독립을 하거나 자립을 하거나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불리하다. 왜냐하면 이 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불안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물론 결단력이 있어서 필요 없는 거는 끊어내고 필요한 것만 취하겠다. 이런 주관이라든가 주체성이 확실한 사주가 이제 뒷받침되어 있으면 또 모를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주변 상황에 의해서 내 사회에 의해서 내가 길들여지고 받아들여지고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독립이라든가 자립이라든 거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주도하에서 이행하는 것보다 상황에 의해서 내가 원치 않은 그런 독립이라든가 자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의존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건 뭐 부모로부터건 내 친구로부터건 내 어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건 어떤 뭐 상황으로부터건 독립이라든가 자립이 조금 어렵다. 왜? 불안정하니까. 그리고 가족이라든가 형제 덕이 조금 약할 수 있어요. 판단력이라든가 분별력이 좀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판단력이라든가 분별력은 어떤 계산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할 수 있는데 감정에 의해서 충동적인 감정에 의해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판단 미스가 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죠. 그게 이제 귀가 얇다. 내 주도적인 어떤 주체성에 가까운 결단, 뭐 선택 이런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 말에 휩쓸려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휩쓸려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을 가지신 분들이 사기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딱 사기칠 대상으로는 적격인 거지. 내 말을 너무 잘 들어줘. 내 말을 너무 잘 믿어주는 거지. 그죠? 이 절은 의외로 자수성가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 독립하고 자립이 불리하다고 했는데 자수성가 기질이 있다. 본인이 스스로 뭔가를 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수성가 기질은 있지만 그래도 진짜 어디 아주 다른 지역에 혼자 뚝 떨어져서 지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리하다, 불안하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절이라고 하는 거는 자수성가 기질이 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상황에 의해서 자수성가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이 말이죠. 뭐, 배우자로부터 자수성가해야 되거나 아니면 집에 어떤 부모로부터 자수성가를 해야 되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거를 내가 해야 된다거나 이 집을 내가 일궈야 된다거나 뭐 그런 기질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극단성이 있다. 아까 편재 성향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으면 확 좋고 나쁘면 확 나쁜 그런 극단성. 왜냐? 판단력 미스 때문에 계획이라든가 그런 계산적인 거하고는 조금 멀게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는 충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절이 힘 좋은 재성을 만나면 큰 재물을 얻거나 혹은 또 이제 큰 재물만큼 절이기 때문에 크게 손실이 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극단성이 있다 이 말이죠. 다음 또 볼게요. 우리가 십성으로 보면 비견이 있고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병관, 정관, 편인, 정인 이렇게 십성이 있습니다. 그죠? 이 십성을 12운성 절에 놓였다라고 이제 보자면 만약에 비견이 나한테 절이다. 우리가 이제 만세력 보면 이렇게 뭐 사주가 8글자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뭐 십성, 여기는 일간이니까 치우고 여기 십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 보면 이게 뭐 절이네, 뭐 걸록이네, 뭐 양지네 또는 관대네 이런 어떤 12운성에 관련된 글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 십성이 또는 이 십성이 십성이 이제 어떻게 12운성으로 어떻게 오는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절로만 보는 거니까 만약에 비견이 절이다, 절지다, 그러면 부모 형제와 관계가 박복해요. 이건 내가 원해서 내가 끊어낸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이제 오는 거죠. 끊어낼 수밖에 없는, 뭐 생이별을 한다던가 또는 생사별을 한다던가, 그렇게 이제 좀 부모 형제 덕이 박복할 수 있다. 비교는 내 편이잖아요. 그죠? 그런 내 편이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겁재가 만약에 절지로 와 있다. 내 사주팔자에 겁재가 있는데 그 겁재가 절지로 와 있다. 그러면 이 겁재의 성향이 또 나타납니다. 고집이 굉장히 세요. 고집이 센 데다가 절지에 놓여 있으니까 사람이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리고 직업 전환이 굉장히 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전환으로 인해서 인생의 전환을 맛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계기가 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볼 건 아니라는 얘기죠. 필요에 따라서는 절이 필요해요. 필요에 따라서는 내가 진짜 이 회사를 관둬야 돼. 내가 이제 드디어 독립을 해야 돼. 해야만 할 수밖에 없어. 여러 정황상. 근데 못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계속 부모 용돈 받아가면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절이 필요할 때는 이 절이 이제 좋은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식신이 절지다. 그러면 주변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주변이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상을 한다거나, 뭐 사업 구상, 뭐 또는 그에 맞춰서 어떤 실천하는 어떤 행동력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상황이 그런 여건이 받쳐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움직이지 않거나 내가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냥 크게 어떤 계획을 한다거나 이것보다는 그냥 재밌을 것 같으면 하고 재미없을 것 같으면 안 하고, 그러니까 어렵고 좀 자질구레하고 복잡한 거에는 신경을 안 쓰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구상을 한다거나 실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떨어진다. 만약에 이제 상관이 절지다. 그러면은 여러 이제 이 지금 연인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글자가 오타예요. 연민입니다. 연민. 연민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대한 뭐 회상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관심을 넘어서 간섭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연민 때문에 오지랖을 이제 발휘할 수가 있어요. 쓸데없는 말로 이제 상대를 끊어서 나가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황에 맞게끔 내가 대처를 하고 행동을 한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황 판단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니까 항상 이렇게 변수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내가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 상황 하나하나마다 내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오지랖을 부릴 수 있다. 대충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도 다시 붙들고 그 사람한테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잔소리가 될 수 있다. 잔소리를 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제가 절지다. 그러면 진짜 이제 자수성가형이에요. 뭐 아버지로부터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편제는 아버지니까, 그죠? 그리고 편제기 때문에 기복이 심한 인생살이를 살 수도 있습니다. 편제가 절지면. 뭐 만약에 여자인데 내 일지가 편제다, 절지로 놓여져 있다, 그러면은 일지는 배우자궁이니까 남자 만나는 게 그렇게 이제 쉽지는 않죠. 만난다 하더라도 헤어지고 또 만나면 헤어지고, 이런 관계가 계속 연이어서 발생될 수 있겠고, 또 편제는 또 아버지기 때문에 내 사주 어디 뭐 월간이든 이게 편제가 있다 그러면은, 월지든 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절지에 놓인 상황일 때 아버지하고의 관계, 뭐 아버지 자체의 문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제는 자율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그런 인생살이를 할 수 있어요. 감정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뭔가 저지르는 게 많기 때문에 계획과 어떤 수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제가 절지다. 정제라고 하는 거는 남자한테 아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나의 월급이 될 수 있어요. 일한 만큼 매달 꼬박꼬박 받는 월 뭐 100만 원의 월급,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정제가 절지면 아내 또는 아버지와 이별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좀 불안정하죠. 그리고 청장년기 때는 몇 번의 어떤 실패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실패수를 겪고 나면 어쨌거나 그래도 정제기 때문에 좀 성실하게 임하면 정제에 합당하는 어떤 보상을 또 취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절지라는 거, 아내라든가 내 아버지하고의 이별수, 관계의 불안정성 이런 거는 좀 고려해 봐야 된다. 편관이 절지다. 그러면은 주거 환경이라든가 직업 또는 여자한테는 남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남자한테는 이 편관, 관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주거 환경의 변화 또는 직업의 변동, 남편의 불안정, 자식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없지 않지는 않죠. 있다 이 말이죠. 반면에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정하지만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좌절할 수 있잖아요. 아, 난 왜 이럴까? 내 집도 없어. 직업도 이래. 남편도 그래. 자식도 내 맘 같지 않아. 막 이러면은 굉장히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는데 또 성격은 그렇지 않아요. 에너지가 넘칩니다. 아, 뭐 이거 싫으면 뭐 다른 거 이렇게 이제 에너지는 상당히 넘쳐요. 그 절지가 좋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빨리 끊어내고, 그러니까 감정의 아픔조차도 빨리 끊어내고 탈탈 털고 새로운 걸 도전할 수 있고 도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제 할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관의 절이다. 정관이라고 하는 거는 내 명예욕이잖아요. 그죠? 반듯한 거. 내 이미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명예라든가 자존심, 직업으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나는 묵묵히 한다고 했는데 절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상처를 받는다던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정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명예욕이 상당히 대단하죠. 남한테 보여지는 나의 이미지, 나의 명함 한 장이 굉장히 큰 어떤 역할로 다가오는데 그것에 이제 스크래치, 이제 생채기가 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못하게 자존심이 상한 일이고 상처받는 일이죠. 그러나 정관이기 때문에 정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비교적 안정된 삶은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편인이 절지다. 편인이라고 하는 거는 좀 치우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한 군데 이제 매니아 기질을 보인다든가 그런 기질이 있어요. 덕후 이런 거. 이제 편인은 좀 고독합니다. 부모하고 내가 의도치 않게 연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뭐 그거를 조금 다르게 내가 좀 액땜을 한다 싶으면은 내가 어릴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던가 아니면은 직장에 기숙사로 들어가던가 이렇게 해서라도 약간 부모하고의 거리를 좀 두는 게 오히려 이제 좋을 수도 있어요. 괜히 뭐 같이 막 꽁꽁 붙들고 살다가 이 편인 치우친 감정에 의해서 진짜 극도로 감정이 손상돼서 다신 보지 말자,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상황으로 연출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이런 만약에 자식이 있다 그러면은 편인이 절제에 있다 그러면은 이 자식을 처음부터 바깥에 이제 두는 게 좋아요. 뭐 학교를 보내야 되면 기숙사가 있는 학교, 직장을 보내게 되면 이 집하고 좀 멀리 떨어져서 혼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던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소통하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좋다. 그리고 소외감을 스스로가 느낍니다. 이게 본인의 잘못은 아니에요. 소외감을 스스로 느끼는 것도 물론 있지만 주변에서 내가 끼어들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화제거리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나는 편인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 생각하는 분야가 있어. 근데 그런 분야가 아닌 다른 통상적인 보통의 어떤 화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그런 토론장에 내가 끼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소외를 하죠. 당한다고 느낄 수도 있겠고, 혹은 뭐, 내가 좀 왕하다. 그러면은, 너들하고는 얘기하기 싫다. 그러면서 내가 끊어내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겠죠. 소외감이 조금 있을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내 능력 개발에 힘을 쓴다든가, 내가 잘하는 분야에 내가 올인을 한다든가 하면,
그 재능을 발휘해서 내가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재능으로 성공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정인이 절지다. 그러면 비교적 안정된 삶은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절지기 때문에 무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안정된 삶 속에 소소하게 작은 어떤 성패가 늘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하겠죠. 그러나 정인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된 삶은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운성을 이 절을 연지, 월지, 일지로 보자면 연지에 만약에 절이 있다 그러면 부모 덕이 박복한 거예요. 그게 이제 초년부터 삶의 기복이 심한 거죠. 왜 우리가 첫 단추가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연지 내가 이제 초년운이잖아. 그때부터 삶의 기복이 심한 거를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계속해서 단추가 이제 뭐 어긋난 대로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부모의 역할이 이제 내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부모가 나에게 어떤 역할로 있었는가. 물론 돈 많고 뭐 부잣집에 내가 재벌 2세다 이러면 또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부모 덕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상황에 의해서 서로 의도치 않았지만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생이별을 한다거나 사별을 한다거나 그런 삶도 있을 수 있겠고 삶의 기복이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연지에 이 절이 오게 되면 그리고 월지는 우리가 이제 사회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월지가 절지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혹은 직업 또는 대인관계에서 불안정함이 올 수 있어요. 내가 고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절지니까. 내가 의도하에 끊어낼 수도 있겠고 주변에서 나를 끼워 넣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 특별하게 이뻐서 질투해서 나를 뭐 밀어낸다. 뭐 그것도 절이면 절이죠. 근데 이제 간혹은 이제 외모 덕을 보기도 합니다. 이뻐서 이 사람을 채용을 한다든가 뭐 그 회사에는 그런 어떤 간판 마케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쓸 수도 있잖아요. 그 모델 뭐 연예인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죠? 일지가 절지다 그러면은 좀 사람이 경박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득하니 뭔가 하나를 선택해서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감정에 따라서 계속 바뀌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가벼워 보이고 경박해 보입니다. 말하자면 진짜 소리만 요란한 빈깡통 같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뭔가 한다고 해놓고 말만 크게 번지르르하게 허풍 떨고 허세 부려놓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웃고 떠드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좀 너무 가볍다. 인생을 논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지가 배우자 공이기 때문에 배우자하고의 덕이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가 이제 절지에 놓인 거야. 그럼 배우자가 나를 이제 밀어내거나 내가 부담스러워서 이 배우자를 밀어내거나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감정을 떠나서 상황이 그렇게 연출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일지라는 건 내 가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 가정이 좀 불안정한 그런 환경에 놓여질 수도 있겠고 또 일지는 나의 몸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어딘지 모르게 뭐 좀 골골거리는 게 좀 있다, 아프다 그런 것도 됩니다. 그리고 시지라는 거는 자식이기도 하고 내 말년운이잖아요. 그래서 자식과 인연이 좀 취약할 수 있어요. 또 말년이기 때문에 내 말년 운세가 침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폭삭 망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내가 뭐 가족도 떠나고 뭐 자식도 떠나고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침체돼서 정말 그렇게 이제 보낼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근데 사주 구성이 또 잘 돼 있고 대운 세운에서 그것들을 잘 이렇게 좀 보필을 해준다면 힘을 준다면 또 다르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절이라는 거는 무조건 끝났다 끊어져 나갔다 이렇게 볼 거는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죠? 절을 했기 때문에 끊어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과 인연이 취약하다, 말년 운세가 침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지만 내 사주 구성에 따라서 내가 오히려
자식 너를 멀리 두고 내가 내 일을 한번 해보겠다 라든가, 자식을 가까이 두니 장성해서도 자꾸 생활비를 달라 그러고 용돈을 달라 그러니 떼어내고, 내가 그 돈으로 내가 모은, 여태까지 내가 제왕지까지 오르면서 모은 돈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쓰겠다,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자식한테 돈 안 주고 내가 다 쓰겠다는데 자식이 나를 좋아할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사주는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어요.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것은 나의 최선의 선택이었고, 우리 모두 나 자신을 믿읍시다. 12운성 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순서대로 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